자, 이제 56번째 수업 시작을 해볼게요. 원래 여기 56강이면 끝날 거라고 예상했었죠, 그죠? 56강이면 끝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56강이 못 끝내겠죠. 그래서 60강 해야 될 것 같아요. 60강까지. 60강 전에 끝날 수도 있기도 하고 60강까지 갈 것 같아요. 네, 시작해 볼게요. 그 정도 마음을 먹으시면 될 것 같고 진짜 늘어나도 한 61강에서 2강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계속해보면 이제 167 끝장내기 509쪽 취소송의 기타 종결 기타 논점, 그러니까 취소송이 이제 끝나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끝나는 상황에 대한 얘기 중에서 뭐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한 거냐면 판결이 내려졌을 때, 그래서 판결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번 주요 개념 정리. 취소는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는 경우 이외에도 원고 또는 피고가 소멸하거나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종결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판결이 내려진 경우 말고도 이 취하, 이게 중요하죠. 특히 취하 앞에서 배웠었는데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죠? 이거 소송을 제기했다, 그걸 취소하는 걸 말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것을 하면 소급적으로, 그죠? 소급적으로 애초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 같은 효과가 인정된다라고 했었죠. 잠깐만요. 근데 타이머를 안 맞췄네. 타이머를 좀 맞출게요. 타이머 안 맞추면 큰일 나죠. 네. 자, 그렇다. 그 다음 또 원고 또는 피고가 소멸하거나, 무슨 말이냐면 원고나 피고가 없어져 버린다. 그럼 당연히 소송은 지금 둘이 싸우는 건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극단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라고 교과서 써 있는데 크게 의미는 없어요. 됐고, 그 다음 소송 비용 됐고, 여기다 혼자 보시면 되고, 이것도 돼 있죠. 그 다음에 자, 510쪽 가셔가지고 1번 지문 요 하나만 처리할게요. 이게 2008년 지방직 구급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오선지로 걸렸어서 심지어. 근데 자, 요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취소송은 원고가 죽고 소물인 권리관계 성질상 이를 승계할 자가 없을 때는 종료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원고랑 피고 둘 중에 한 놈이 없어져 버리면 소송이 끝난댔죠. 근데 자, 원고가 죽으면 끝나냐? 아니에요. 상속인이 있으면 그 권리 의무에 대한 것을 상속인이 승계받기 때문에 상속인이 있으면 여전히 종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런데 자, 피고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정청이라는 것은 취소송은 피고 적격을 행정청이 가지니까, 그죠? 행정청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가 없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니? 원래는 논리적으로는 그러면 이 상속이라는 개념이 생각할 수 없으니까 사라져버려야 되는데, 그 행정소송법 13조 2항 기억나세요? 요게 뭐예요? 그 처분대에 관한 사무가 기속되는 국가 또는 공동단체가 피고가 된다, 피고 적격자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게 있어가지고 종료되지 않는다,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원고의 경우와 피고의 경우가 조금 다르죠, 그죠? 요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진짜 어렵게 들어오면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한 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됐고, 넘기면 자, 이제 510쪽에 가셔서 이제 무효등 확인 소송, 드디어 취소에 대한 얘기 끝이 나고 무효등 확인 소송 들어가 볼게요. 168 무효등 확인 소송 특수 원점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 다 혼자 보시면 되고. 넘기시면 511쪽 가볼까요? 6번 보시면 무효 확인 소송의 법적 성질을 뭐라고 볼 것인가, 순수한 의미의 확인 소송인가, 이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어떻게 보냐면 무효 확인 소송은 순수한 의미의 확인 소송이 아니라 항고 소송으로서의 성질이 가미된, 이것은 약간 준항고 소송이야, 이런 말을 하는데 학자들은, 그러니까 대법원은 항고 소송의 성질이 가미된 소송이야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만 표현하는데 학자들은 그렇지 준항고 소송이지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학자들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준항고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보고 있다. 대법원은 순수한 의미 확인 소송은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확인 소송의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라는 것이 소송 요건으로 요구가 돼야 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보면 무효 확인 소송의 소송 요건은 확인의 이익, 요걸 다른 말로 보충성 혹은 즉시 확정의 이익이라고도 한데, 요 용어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요것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 판결을 받는 게 다른 구제 수단을 쓰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이행소송이나 이런 것보다 더 유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만 인정되는 개념이 확인의 이익이라는 거죠.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7번,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취소송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특별히 없다, 그러면 다 취소송하고 똑같기 때문에 언급이 없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 이렇게 있고, 됐죠. 자, 관련 지문 정리 1번.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보호되는 직접적인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 35조에 규정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되며, 이와 별도로 무효 확인 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 수단이 있는지 별로 따져볼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자, 관련 지문 정리본 35조에 보면은 무효 등 확인 소송은 처분 등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그 취소 소송의 경우 원고 적격을 12조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준용을 하지 않고 35조 규정을 한 번 더 박아놓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상 큰 차이는 없는데 옛날에 여기 보면 이제 2007도 6342 전화합의체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는
옛날에는 무효 확인 소송의 법적 성질을 걔는 확인 소송이네. 그래서 걔도 즉시 확정의 이익, 보충성 이런 것이 소송 요건으로 요구된다라고 보았었거든요. 대법원도. 그런데 그때 왜 그런 것이 요구된다라고 봤었냐면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 구태여 왜 별도로 또 규정했겠니?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는 게 무효 확인 소송은 확인 소송임을 전제로 그 조금 다른 그러니까 이 법률상 이익이라는 것은 원고적에서 말하는 단순한 그런 법률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한 거야 라고 해석을 하면서 확인의 이익을 요구했었어요. 무효 확인 소송의 소송 요건으로서. 근데 입장을 바꾸면서 이제 행정소 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봐야 되냐. 뭔 소리냐면 이제 그 즉시 확정이익 같은 거 없어도 무효확인 소송에서 그냥 취소 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처럼 원고 적격처럼 그냥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그냥 인정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즉시 확정 이익이 소송 요건을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됐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중요한 것으로 요거까지는 제가 기본 강의 때도 하기 때문에 다 잘 아시는데 그리고 기출도 되게 많이 돼가지고 다 아시는데 요거 나오면 당황하시는데 보세요. 공법상 계약의 6-1번이요 512쪽 가서 1-6번 공법상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당사소송의 청구는 당해소송에서 추구하는 권리 구제를 위한 다른 직접적인 구제 방법이 있는 이상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협한 청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무효 확인 소송 말고 무효 확인 소송이라고 배우고 있는 지금 우리가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것은 그것은 항고 소송의 일종인 무효 확인 소송 있잖아요. 그거 말고 자 당사자 소송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 공법상의 권리 의무에 관한 소송이거든요.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이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되게 포괄적인 개념이고 이 안에는 공법상 법률 관계가 유효인지 무효인지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이걸로 확인 소송으로서 공법상 권리가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 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공법상 권리를 이행해라 의무를 이행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 이행소송 형태로도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 그러니까 공법상 권리나 의무에 관한 소송이기만 하면 다 여기에 포함되는 포괄적인 의미의 소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 어떤 형태로도 제기가 가능하냐면 갑이랑 을이 공법상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이 무효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거 이것도 당사소송의 형태로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법상 얘가 왜 당사소송 형태로 제기될 수 있냐면 공법상 계약이라는 것은 공법상 권리랑 의무에 대해서 뭔가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얘가 무효다. 그럼 공법상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당사소송 일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 표현은 무효 확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항고 소송인 무효 확인 소송이 아니에요. 항고 소송인 무효 확인 소송은 처분이 유효인지 무효인지에 대한 거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공법상 계약이 무효인지 유효인지의 문제는 그건 처분 무효의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항고소송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공법상 계약이니까 공법상 권리 의무가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유효한지 무효한지에 대한 확인이니까 당사소송 형태로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당사소송에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확인소송 형태의 당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이행소송 형태의 당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확인소송 형태의 당사소송의 경우에는 얘는 순수한 의미의 확인소송이에요. 그래서 얘는 여전히 즉시 확정의 이익, 보충성, 확인의 이익이 소송 요건으로서 여전히 요구돼요. 그러니까 그걸 구비하지 못했다. 그러면 위협한 청구다. 뭔 소리냐면 그건 잘못된 청구다. 그 각하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써놨어요. 그래서 당사소송을 그만 나와. 어디죠? 1-6. 그래서 1-6번 보시면 당사소송을 확인소송의 형태로 제기하는 경우와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을 혼동하면 안 돼요. 얘는 즉시 확정의 이익이 필요 없다고 보죠. 그죠?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 근데 그거 말고 당사소송을 확인소송의 형태로 제기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공법상 계약 무효확인소송 제기하는 거 이거는 확인소송이기 때문에 얘는 즉시 확정의 이익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고 봐요. 소송 요건으로서. 그 다음에 자 2번 보시면 얘는 되게 설명이 길죠. 설명이 길고 변이죠. 그리고 2002년 판례고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왔는데 그래도 설명은 해볼게요. 이 해설에 써있는 게 설명이 다이긴 한데 자 압류등기가 말소된다고 해도 압류처분이 외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이상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뭔 소리야? 자 보시면 무효 확인 소송의 소송 요건으로 보충성을 요구하던 시절의 판례인데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옛날 판례예요. 그치만
이 경우라면 보충성이 갖춘 것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한 옛날 판례예요. 물론 요즘에도 의미가 있긴 있지만, 근데 자 보시면 부동산에 대한 압류 처분이 있으면 그거에 후속하는 집행작용으로 부동산의 압류 등기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자 원고가 압류 처분이 무효라면서 그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그때 피고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무효 확인 소송에는 그 항고 소송으로서의 무효 확인 소송이죠 당연히. 거기에는 보충성, 즉시 확정의 이익, 확인의 이익이 소송 요건으로서 요구된다라고 보던 시절이니까 그것이 구비되지 못하면 각하해야 되죠. 그러니까 피고 측에서 야, 이 경우에 너는 지금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데 네가 원하는 건 등기부가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니야? 민사소송이자 이행소송인 압류 등기 말소 청구소송 제기하면 압류 처분의 결과물인 압류 등기를 제거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거 왜 제기해? 그러니까 각하해 주세요 판사님. 그러니까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야, 압류 처분하고 그것에 기한 압류 등기는 다른 거지. 지금 얘는 압류 등기를 날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압류 처분이 무효인지를 확인하려고 요구하는 것이니까 다른 거야 라면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판례가 있는데, 그냥 지엽적인 판례고, 제가 볼 땐 수험적으로는 몰라도 돼요. 이거 몰라도 되고,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등기랑 뭐 처분이 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간 다음에 찍고 그냥 나오시면 돼요. 왜냐면 얘는 더 이상 의미가 있는 판례가 아니에요. 왜냐면 더 이상 요구하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2017년 출제했죠. 그냥 더러운 거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9번 보시면 무효 확인 소송 맞나요? 9번? 네, 맞죠? 무효 확인 소송의 제기는 512쪽이요. 처분 이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취소송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에서 안 한 것은 뭐라고 했었죠? 다 취소송과 똑같다. 그래서 강의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그래서 집행정지와 관련해 가지고 무엇을 원칙으로 하겠어요? 무효 확인 소송에서 사용하는 집행정지도 집행 부정지를 원칙으로 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 아무리 제기해도 그것만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고, 만약에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고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되죠. 그래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하죠.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부정지가 원칙이다. 그 다음에 자 10번 보시면 513쪽 넘어가셔서 10번 보시면 얘는 소방관부에서 나왔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너무 당연한 거여가지고 오히려 뭘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지문 중 하나인데, 절차상 형식상 하자로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나 또는 형식을 갖추어 동일한 행정처분을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제가 행정청이에요. 이상한 처분을 한 거예요. 근데 얘가 무효래요. 그래갖고 이거 무효네. 내가 해보니까 무효인 거예요. 그냥 딱 봐도 자기가 봐도 무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그 하자를 보완해가지고 처분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상대방인 국민이 맨 처음 발급했던 그 무효인 처분 있죠. 그거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싸운 거예요. 그랬을 때 판사는 이거에 대해서 각하를 하겠다. 왜냐하면 소의 이익이 없으니까. 소의 이익? 무효 확인 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요구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별도로 배운 게 없으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에도 소의 이익이 필요한데, 이미 얘를 무효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또 다른 처분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얘에 대해서 굳이 얘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확인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익이 없다. 그래서 각하하겠다라는 그냥 단타형 판례죠. 이런 게 어려워요 사실. 뭐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뭐 깊은 뜻이 있나? 최신 판례인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11번 잠깐 볼까요? 이거 넘버링 잘못됐네. 그죠? 넘버링이 지금 11인데 10-1이니까 11, 11, 12 이렇게 하나씩 늘려줘야겠죠? 네, 그죠? 고쳐주세요. 이게 이상하게 방금 전까지 봤는데도 안 보이다가 지금에서야 보여요. 자, 근데 어쨌든 자 여기 11번부터 보면은 11번이요. 기본 강의 때 한 거 복습해 볼게요. 무효 확인 소송이랑 취소 소송은 서로 양립할 수 없죠. 그런데 얘네들을 병합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적, 예비적 청구로서의 병합 형태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시, 소송을 병합해서 제기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그 인용 판결을 구하는지에 따라, 어떠한 순서와 방식에 따라 인용 판결을 구하는지에 따라 단순 병합, 선택적 병합, 주의적, 예비적 병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적, 예비적 병합이라는 것은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이걸 줄여서 그냥 예비적 병합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순 병합은
A 청구랑 B 청구를 묶어서 제기하면서 판사님 이것도 인용해 주시고 이것도 인용해 주세요. 그냥 사건을 소송 두 개를 귀찮아 가지고 하나를 했을 뿐, 한 번에 했을 뿐 사실상 별개의 소송 청구예요. 그래서 이것도 인용해 주시고 이것도 인용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게 단순 병합이고, 선택적 병합은 이거 중에서 아무거나 인용해 주세요. 하나라도 골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선택적 병합이에요. 그런데 주의적 예비적 병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를 일단 인용해 주시되 요거 안 되면 요거 인용해 주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주의적 예비적 병합이에요.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얘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예비적 청구로 따라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양자는 양리 불가능한 사항을 주장하는 상황이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서로 모순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일 때에는 그때는 주의적 예비적 병합만 가능한데, 근데 무효확인 소송이랑 취소 소송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죠. 그래서 왜냐하면 무효확인 소송은 판사님 이거 무효니까 무효라는 걸 확인해 주세요. 취소 청구는 얘는 효력이 위법한데도 효력이 있으니까 이걸 날려주세요. 이걸 요구하니까 얘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 얘는 유효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서로 모순된 걸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순된 걸 주장하는 상황이니까 주의적 예비적 병합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기본 강의 때 하죠. 근데 자 10-2번 보시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청구를 주의적 청구로 하면서 취소 청구를 말이 꼬이네, 죄송해요. 동일한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청구를 주의적 청구로 하면서 취소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있다. 자, 얘는 지금 뭘 물어보는 거냐면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효확인 소송이랑 취소 소송은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주의적, 예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땐 앞으로 요거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깊이 있게 들어가자면 얘네 둘이 무효랑 취소는 주의적, 예비적으로만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뭐가 주의적이어야 되고 뭐가 예비적이어야 될까요? 무효 확인 소송이 주의적이어야 되고 취소 소송은 예비적이어야 돼요. 참고로 여기 보면 무효 확인 청구, 취소 청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취소 소송과 무효 확인 소송과 동의어예요. 근데 자, 다시 무효 확인 소송을 주의적으로 넣어야 되고 취소 소송을 예비적으로 넣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자, 거꾸로는 허락되지 않아요. 자, 무효 확인 소송을 들어갔다는 건 판사님 여기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가지고 무효니까 이걸 확인해 주세요, 이걸 들어간 거죠. 근데 예비적으로 취소를 제기했다는 건 얘가 안 됐을 경우에 얘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여기서 중대명백한 하자가 그러니까 없다고 보았을 때 최소한 중대명백한 하자는 아니지만 사소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기각받죠. 그러니까 얘를 주의적으로, 얘를 예비적으로 놓을 수는 있는데 거꾸로 취소를 주의적으로, 무효를 예비적으로 놓을 수는 없어요. 다시 거꾸로 취소를 주의적으로, 무효를 예비적으로 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인용이 안 됐다는 거, 취소에서 인용이 안 됐다는 것은 사소한 하자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선 인용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얘네 둘은 주의적, 예비적으로 들어오는데 뭐를 주의적으로 놔야 된다고요? 무효 확인을 주의적으로, 취소송을 예비적으로 놔야 돼요. 그래야 논리적으로 말이 되죠. 무효 확인 소송이 기각돼도 얘가 인용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려면 여기에 중대명백한 하자는 없지만 사소한 하자만 있어도 무효 확인 소송은 기각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기각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얘는 인용받을 여지가 잔존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해야만. 그래서 그 형태로만 들어갈 수 있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번 무효인 처분에 대해 취소송이 제기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취소송 제기 요건이 구비됐다면 그때는 법원은 각하하지 말고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 판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본 강의 때 한 거. 그 다음에 자 15번 볼까요? 갑은 단순 위법인 취소 사유가 있는 A 처분에 대하여, 그러니까 위법하긴 한데 중대명백하진 않다 이 소리예요. A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번 무효확인 소송에 A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고 무효확인 소송의 행정소송법상 취소송의 적법 요건도 갖추고 있다라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냥 취소송이 제기된 걸로 봐갖고 그냥 인용해줘 버리죠.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하나만 하자면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취소를 구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때는 할 수 없다고 봐요. 취소 판결을. 근데 취소를 구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나는 무효확인 소송만 필요하고 취소 판결 같이 그렇게 약한 건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걸 그 소송 소장에 명시를 한 경우, 그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네. 물론 나는 뭐 가오가이다, 그래서 뭐 가오에 살고 가오에 죽는다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런 일은 없어요. 그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무효확인 소송이 행정소송법상 취소에 적법한 제소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적법한 제소기간 이후에도 A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를 추가적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도 앞에서 했던 거죠. 뭐예요? 가급적 뭐라도 제소기간 내에 들어오면 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제소기간을 이유로 그죠? 그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3번 갑이 무효확인 소송에 제기 전에 이미 H처분의 위협을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무효확인 소송을 쓰면 갑의 무효확인 소송을 국가배상 청구가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 병합할 수 없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송 병합 우리가 아는 그죠? 이송 병합 어디서 어디로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배웠던 거 취소송에서 배웠죠? 관련 청구 소송을 취소송으로 이동하는 거지 취소송을 관련 청구 소송에 제속된 법원으로 이동시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무효확인 소송에도 똑같은 법리가 적용되는데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과 병합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관련 청구 소송을 무효확인 소송이 있는 것으로 보내는 건 몰라도 무효확인 소송을 보내는 건 안 되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 4번 무효확인 소송 제기 당시에 원고적을 갖췄더라도 상고심에서 상실하면 부적합한 것이 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소송 요건은 취소 소송에서도 그랬지만 똑같이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상고심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못 갖췄다. 그럼 각하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지요? 그 다음에 넘기면 이제 부작위협 확인 소송 514쪽 들어가는데 얘는 뭐 혼자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 조문 정리 볼까요? 자,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자, 행정소송법 3조는 행정소송을 항당민기로 규정을 하고요. 그 다음 4조에서는 그 다시 항고소송을 3개로 나누죠. 취, 무, 부. 그래서 거기서 취, 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협 확인소송을 규정하는데 보면 부작위협 확인소송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협하다는 것을 확인한 소송이다. 그럼 부작위가 뭔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미 4조가 오기 전에 2조에서 부작위가 뭔지를 정해요. 이 법에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그걸 안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 부작위협 확인 소송은 대상 적격이 뭐예요? 부작위죠. 그죠? 그러니까 요것을 대상 적격으로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부작위는 그냥 아무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요건이 일단 처분을 안 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부작위는 여기 해당하지 않고 처분 부작위만 해당하고 그 다음에 먼저 당사자가 신청한 적이 있었어야 돼요. 요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청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건도 구비해야 되고 그 다음 상대방에게 행정청에게 그걸 이행해야 될 처분을 해야 될 법률상 의무도 있어야 돼요. 요런 것까지 다 구비해야 된다라고 봐요.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36조 보면 원고 적격에 대해서 여기서 또 규정하고 있는데 부작위협 확인 소송은 처분에 신청을 한 자여야 되죠. 그러니까 얘를 왜 12조 규정을 놔두고 그러니까 취소송에 대한 규정인 12조를 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에 대한 규정을 놔두고 왜 얘를 또 규정하냐면 요 표현을 삽입해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순히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아니라 처분에 신청을 한 놈으로서 그런데도 발급 안 해줬다. 그러면 그땐 네가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원고 적격이 이렇게 규정되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38조에 보면은 자 20조가 준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3조 내지 19조라고 했으니까 18조가 준용된다는 걸 알 수 있죠. 18조가 뭐냐면 행정심판 전치주의예요. 행정심판 전치주의. 그래서 무효확인 소송은 18조가 준용이 안 돼요. 그래서 행정심판 안 거치고도 들어올 수 있는데 얘는 행정심판 전치가 되고요. 물론 그 처분이 필공세도 그죠? 필공세도일 때 공세도, 공무원 세금,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상의 처분일 때 그때만 적용되겠지만 그 다음에 20조도 준용돼요. 20조는 무효확인 소송이 준용이 안 됐죠. 얘가 뭐였죠? 제소기간. 근데 얘는 준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넘기면 515쪽 1번 무효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는 당사자 신청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대상 적격 관련된 거죠. 대상 적격은 신청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무효확인 소송에 부작위협 확인 소송에. 그 다음에 2번 부작위가 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경고가 된다. 그죠? 조문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 3번 행정청, 이건 조금 별다른 얘기인데 행정청에 아무런 처분이 없는 경우에 이를 거부 처분으로 간주한다는 법령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부작위 파기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부 처분에 대해서 부작위 파기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거부는 자위예요. 그러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송을 제기하거나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그런데 부작위를 하면 그것을 거부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뒀대요. 그럼 말 그대로 거부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 들어가야 돼요? 부작위 확인소송이 아니라 뭐 취소소송이나 무효등 확인소송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물건에 대한 피압수자의 환부 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를 안 했다 하더라도,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를 저질렀는데 검사는 이제 얘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증거를 모아야겠죠. 증거를 모아가지고 판사 앞에 증거를 다 끌고 가가지고, 판사님 얘는 지금 뭐 살인을 저질렀어요, 뭐 아니면 강간을 했어요, 이렇게 그 유죄로 만들 거 아니에요, 사람을. 근데 이때 이제 증거를 모으는 과정 중 하나로 압수라는 것이 있어요. 압수. 그런데 압수를 했는데 소송이 끝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 뭐랄까? 폭행죄를 저질렀다고 해봐요. 근데 그거과 관련해가지고 저의 물건을 검사가 압수해 갔어요. 압수해 갔다 하더라도 제가 소송이 끝나면 더 이상 검사는 저의 유죄 인정을 위해서 그걸 들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 거니까 소송이 끝나면 그걸 저한테 돌려줘야겠죠. 맞죠? 근데 자, 압수가 이렇게 소송이 끝나면 압수가 해제되어 버려요. 근데 그런 물건이 있는데 제가 검사한테 주세요 라고 했는데 검사가 리액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위를 했대요. 그랬을 때 그 부작위는 부작위 파기 소송의 대상이 되냐를 물어보고 있는 지문인데 10년 전에 한번 나왔죠. 이거 그 검찰 공부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건데 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부작위 파기 소송의 객체는 처분 부작위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결정은 처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환부해준다는 것은 뭔 소리냐 보시면, 범죄 수사 목적으로 압수했던 물건을 돌려주는 걸 환부라고 해요. 그런데 검사의 환부 결정에 의해서 비로소 이것을 검사가 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압수가 해제되면 국가는 곧바로 환부 의무를 부담해요. 그래서 검사의 환부 결정은 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이 경우 처분 부작위가 아니어서 부작위 파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단타형 판례가 있어요. 요거 변으로 써놓을까요? 예, 단타형 판례가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넘기면 자 516쪽 가셔서 14번 지문 보시면, 자 소지기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해 적격 또는 소고의 처분하면서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면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당해서는 각하를 면할 수 없다. 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 부작위 파기 소송에서 부작위 파기 소송 언제 제기해요? 처분을 안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아무것도 리액션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작위가 위협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소송이 부작위 파기 소송이잖아요. 근데 행정청이 가타부타 뭐라도 리액션을 하잖아요. 그럼 작위예요. 그러면 자 부작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대상적격 흠결을 이유로 부작위 파기 소송을 각하시킬 수도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실무상 그렇게 안 하고 소의 이익을 이유로 각하시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너는 지금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거지? 근데 부작위가 상태가 해소됐네? 그럼 너는 더 이상 이 소송을 벌일 필요가 없네? 라는 이유로 대상적격 흠결이 아니라 소의 이익 흠결을 이유로 각하시키고 있는데, 자 수험생으로서는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대상적격이 아니라 소의 이익을 이유로 흠결시킨다 라고 했으니까 그럼 대상적격이 들어가면 틀린 거네?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가 된다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이거 대상적격 문제 아니야? 라고만 생각 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오선지 아니야? 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소의 이익이 연결돼서 각하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자 16-1번 보시면, 16번 보시면 집행정지 결정은 부작위 파기소송에 준용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집행정지 결정이라는 것은 어떤 처분이 발급됐는데 그거에 대해 국민이 불만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판사님 일단 공정한 판결을 해주시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임시로라도 홀드해 주세요, 이 발급된 처분을, 이렇게 말하는 건데, 부작위 파기소송은 어떤 상황에 쓰는 거예요? 처분 좀 발급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갖고 문제 삼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준용이 안 돼요. 그러므로 이렇게 출제했을 때 맞추셔야 돼요.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본안으로 취소, 무효, 부작위 확인 계속 중이어야 한다. 틀렸죠. 왜냐면 얘는 아예 준용이 안 되니까. 그죠? 그걸 포인트 삼아서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참고로 무효 등 확인 소송엔 준용이 되죠.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17-1번 부작위 확인 소송에는 취소 판결의 사전 판결 규정은 준용되지 않아요. 뭔 소리냐면, 사전 판결 규정 뭐 하는 거예요? 처분이 발급됐고 위협한데 그것이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개의 효력을 잔존시키기로 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부작위 확인 소송은 그런 걸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준용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제3자요, 그러니까 인용 판결에 제3자요가 있고 인용 판결에 기속력이 있고, 그리고 그 기속력에 따라 특히 재처분 의무를 부과받게 될 텐데 간접 강제도 그래서 뒤따라오죠.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요게 잘 외우기 어렵죠. 제3자요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번 부작용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처분 변경이나 소외 변경이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자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외 변경이라는 것은 언제 쓰는 거냐면 행정청이 있고 국민이 있어요. 처분 발급했는데 그래서 국민이 불만이 있어서 소송으로 싸우고 있는 도중에 그 맨 처음 문제가 되었던 처분을 A 처분이라고 했을 때 그 A 처분을 소송 중에 B 처분으로 행정청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을 처분으로 바꿔버렸을 때. 근데 부작용 확인 소송은 언제요? 지금 부작위이기 때문에 문제 삼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준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작용 확인 소송에는 뭐만 준용되냐면 21조만 준용돼요. 21조가 뭐죠? 자, 행정소송법상 소위 변경에는 소외 종류 변경과 처분 변경을 원인으로 한 소외 변경이 있어요. 21조, 22조. 그래서 얘는 준용 안 되고 얘만 준용된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21번 부작용 확인 소송에서 위법 판단 기준 시점은 처분 시간이라 사실 변론 종결시로 보아야 된다. 해설 사실 변론 종결시까지도 아무런 처분을 안 하고 있어 인용 판결이 내려져요. 뭔 소리냐? 자, 무효 확인 소송이랑 취소 소송은 그 처분이 발급됐는데 그것이 위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세요라고 얘기한 소송 중 하나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위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이 언제요? 처분 시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데 부작용 확인 소송은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처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처분 시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어떠한 부작위가 위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시 혹은 판결시를 써요. 네, 사실 변론 종결시 혹은 판결시를 쓰는데 이 왜 이렇게 얘네를 이렇게 쓰냐면 사실 변론 종결시랑 판결시가 같은 거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사실 변론 종결이 끝나면 판사는 이제 집에 가가지고 더 이상 증거를 모으는 걸 끝내고 이제 판결문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쓰는 거, 그걸 판결시라고 하기 때문에 판결시의 판단이 사실 변론 종결시의 판단하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도 같은 것이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23번 보시면 23번 있는데 자 23번 보시면 행정청이 행한 공사중지 명령의 상대방은 그 명령 이후에 그 원인 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행정청에게 공사중지 명령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자 얘가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한 케이스 중 하나고요. 조리상의 신청권. 그 다음에 나한테 발급된 처분을 철회해 주세요. 이걸 요구한 독특한 케이스예요. 뭔 소리냐? 자 행정청이 있고 국민이 있어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했는데 국민이 행정청한테 야 네가 나한테 발급한 처분을 철회해줘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뭘 요구하는 거냐면 야 네가 발급한 처분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라면서 그걸 거두어들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거 갖다가 행정청에 대한 재심사 청구권이라고 독일에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 인정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요 케이스에서 거의 유일하게 인정을 했어요. 행정청이 공사중지 명령을 했는데 그 상대방한테 원인 사유가 공사중지에 공사가 뭐 예를 들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면 위험한 상태였나 봐요. 뭐 건물이 무너진다든가.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뭐 축대를 쌓는다든가 쌓은 다음에 자 이제 그런 문제 없으니까 공사중지 명령 철회해줘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점이 중요해요. 상대방한테 철회 요구권을 인정한 거의 유일한 케이스고, 그다음 조리상 신청권 잘 인정 안 하는데 그걸 인정한 케이스 중 하나예요.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신청권이 있다고 했으니까 상대방한테 응답 의무가 있겠죠. 요거.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자 행정청이 상대방 신청에 대해 아무런 적극 또는 소극적 처분을 안 하고 있는 이상 행정청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라고 말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본안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본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원고는 별도로 입증할 게 없어요. 여기 그 주요 개념 정리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부작용 확인 소송 관련된 입증 책임은 다음과 같이 분배되는데, 그러니까 원고 입증할 게 많아요. 근데 이게 다 소송 요건과 관련된 거고 소송 요건 다 구비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본안에서는 입증할 게 없어요, 별도로. 그래갖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요건 다 구비해서 본안 들어갔다. 그럼 원고는 특별히 뭐 입증할 것이 없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디였죠? 23번. 네. 그래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본다. 물론 그럼 언제나 본안 판단 통과하면 언제나 인용 판결 받아요? 그건 아니고 행정청이 판사님 지금 부작위가 있고 그건 다 맞아요. 맞는데 제가 부작위를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어요. 요거를 행정청 지가 입증하면 그땐 기각돼요. 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소송이에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신청이 인용될지 여부는 소극적 처분에 대한 별도의 항고소송에서의 본안 판단에서 판단하는 사항이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소극적 처분에 대한 별도의 항고소송이라는 건 이제 그 소극적 처분이라는 것은 네거티브한 처분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거부 처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뭐까지만 판단해줘요? 부작위가
위법한지 아닌지만 판단하고 마땅히 행정청이 했어야 되는 처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은 안 하죠. 그러니까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거는 판단 안 해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의 항고소송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들어가서 싸워봐서 판단을 받을 사항이지 부작위법 확인소송은 그런 까지 판단해주지 않아요 라고 한 판례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작위법 확인소송은 거의 제기가 안 되거든요. 사건도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판시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렇게 판시한 적이 있어갖고 얘가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요거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존재하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판례. 그 다음에 24번. 자, 24번 했으니까 25번까지만 하고 쉴까요? 끝을 낼까? 일단 한 대까지 해볼게요. 자, 24번. 사급 공무원이 당의 지방자치단체 인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급 승진 대상자로 결정되고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대내에 공표까지 했다. 그 공무원은 승진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일간자로서 임용권자에 대하여 3급 승진 임용을 신청할 조리상 권리가 있다. 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 대상적격,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적격 관련해서 대상적격이 인정되려면 법조문에는 없지만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시 이거 기본 강의 때 한 거기 때문에 설명 안 했던 건데, 신청권이 대상적격이 인정되려면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고요. 뭐랑 똑같아요? 뭐랑 똑같죠? 그 취소송하고 거기서도 거부행위의 처벌성이 인정되려면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고 봤던 것처럼 이 대상적격이 인정되려면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케이스는 뭐냐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거기에서 신청권이 있다고 본 케이스 중 하나인데, 얘는 왜 중요하냐면, 자, 강론의 범인데 이건 어떤 공무원이 자기를 승진시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은 원칙적으로 대법원 인정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요런 상황이라면 승진시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된다라고 보면서, 그래서 승진 임용 신청했는데 부작위 했다? 그러면 싸울 수 있다. 이렇게 본 케이스예요. 이거 기억해 주세요. 이거 예외적인 사례예요. 승진 임용 신청권이 공무원에게 없어요. 나를 4급이었는데 3급으로 승진해달라. 그런 거 없는데 얘는 있다고 봤어요. 왜냐면 결정했고 대내 공표까지 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안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뭐라고 하냐, 되게 쌍스러운 표현인데 쪽팔려서 죽는다. 그래가지고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뇌에 박히셨죠? 쪽팔려서 죽기 때문에. 그렇다. 특수한 지위에 있다. 다음에 25번. 갑은 도로관리청 을에게 도로조명 허가를 신청했으나 상당 기간 지났음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싸우려고 한다. 이때 갑이 부작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을이 도로조명 허가 발급을 해줘야 하는지 의무한지 여부를 심리할 수 없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부작위법 확인소송에서는 어디까지 판단한다? 부작위가 제대로 된 것인가 안 제대로 된 것인가만 판단하고 마땅히 행정청이 해줬어야 되는 처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아무튼 뭐라도 처분인 좀 처분해줘, 이렇게 이것만 판단해 준다는 거죠. 갑이 제기한 2번 부작위법 확인소송 법원의 인용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을은 갑에 대하여 도로 조명 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할 수 있다. 왜? 여기서 인용 판결은 뭐만 요구하는 거예요? 야, 부작위 상태에 있지 마. 이것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도 하면 기속력에 따라 판결의 취지에 따른 행동을 한 것이 돼요. 근데 거기서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3번 갑이 의무이행 소송 들어갈 수 있냐? 우리 대법원 그런 거 인정 안 하죠. 의무이행 소송 같은 거 인정 안 하죠. 그래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넘기면 518쪽에 당사소송이죠. 이제 항고소송이 끝이 나고 당사소송인데, 자, 당사소송인데 그 주요 기능 정리만 할게요. 주요 기능 정리까지만. 그죠? 자, 당사소송이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 소송을 말해요. 그죠? 민사소송하고는 얘는 민사소송은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고 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는 점에 달라지고, 그 다음 이 3번이 중요한 건데, 소송으로 제기하는 청구의 내용이 어떤 공법상의 권리 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든 아니면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이든 공법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기만 한다면 전부 다 당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다. 참고로 다만 어떤 행정처분을 하라는 명령을 이게 왜 나오냐? 행정처분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의무이행 소송의 일종으로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행정 주체가 이렇게 있는데 국민이 야, 너는 이런 것을 해야 될 공법상의 의무가 있는데도 안 하고 있네? 이행해. 그리고
이행하라고 했는데도 안 했으니까 판사님 쟤한테 이행하라고 명령을 내려주세요. 이런 판결을 구하는 것이 당사소송의 일종이긴 한데 그 해야 되는 의무 내용 중에서 어떤 행정 처분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판사님 그런 처분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주세요. 이런 판결을 구하는 것은 이거는 항고소송의 일종이에요. 왜냐하면 항고소송은 처분과 관련된 소송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무명 항고소송이어서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그거는 항고소송의 일종인데 그런 항고소송을 현행법상 인정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건 허락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의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한 소송을 이행소송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행소송의 형태로 허용되는 당사소송이라는 것은 그 처분 발급할 의무 말고 다른 공법상 의무 있죠? 예를 들어서 과세처분에 근거하여 압류됐던 갑의 자동차 돌려줘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과세처분 취소됐으니까 요런 곳을 요구하는 소송이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요거 약간 테크니컬한 부분인데 지문을 그러니까 물어보고 있진 않아요. 이 내용을. 왜냐면 학자들이 지들도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어보고 있진 않은데 관련 지문을 이해하려면 요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 4번 항고소송과 당사소송 사이의 관할을 가르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자 그럼 뭔 소리야? 그러니까 2번은 지금 민사소송과 당사소송의 관할은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4번은 자 행정소송 중에서 당사소송과 항고소송은 어떻게 관할이 갈라지지? 이거에 대한 건데 자 당사소송의 개념 정의만 보면 공법상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각종 소송은 모두 당사소송에 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혹은 취소소송 혹은 항고소송의 배타적 관할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유효한 처분 등이 개입되어 형성된 공법상 법률 관계에 대하여 처분 등 효력이 부여돼야만 발생하게 되는 권리 의무를 주장하는 소송은 취소소송에 의해야 되죠. 요거를 취소소송 혹은 항고소송의 배타적 관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기본 강의 때 한 거고 여기서 또 다르고 뒤에서 또 다뤄요. 앞에서 또 다뤘죠. 심의 강의에서도. 그 다음에 자 5번 얘는 조금 지엽적인 건데 행정소송법에서 원고적격에 관해서는 당사소송에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당사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로 원고적격 여부가 갈리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민사소송법상의 법리에 따르는데 왜냐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법리를 따르는 거니까. 근데 민사소송법에 보면 어떤 법리가 있냐면 이행소송은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한 것만으로 그냥 곧바로 원고적격 인정된다고 봐가지고 그냥 프리스패스 시켜주고 확인소송의 경우는 확인의 이익이 가져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당사소송도 이행소송인 경우에는 권리가 있다는 주장 자체로 원고적격 인정돼서 얘는 별로 문제가 안 되고 확인소송인 경우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보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거 공법상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당사소송을 들어갔을 때 거기서는 다른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면 확인소송 각하된다는 게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근데 얘는 깊이 있는 내용이긴 한데 조금 부담되지만 여기까지 알아주세요. 여기까지 알아주어야 지문들이 이해가 돼요. 다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학자들이 쓴 내용이 아니라 제가 정리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정리한 것인데 그래서 시험엔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얘네들을 알고 있으면 판결이나 기출 지문들이 이해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다음 관련 조문 정리 있는데 얘는 이제 혼자 보시고 이제 관련 지문 정리를 이제 519쪽부터 들어갈 차례인데 얘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지금 다음 시간에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할게요. 수고하셨어요.